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성장주,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저PBR, 그리고 성장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성장주 안에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조선주, 원전주, 이런 쪽. 그거는 구조적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치적 입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주식입니다. 그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린에너지에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 원자력도 그린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자력도 그린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발전 비용에 대해서는 태양력이나 풍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풍력이 제일 싸요. 그 다음에 태양력, 원자력이 의외로 비싸요. 원자력은 처리 비용이라는 게 필요해요. 핵처리 비용.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는 경향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풍력이나 태양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 부분에선 유리하지만 결국은 향후의 미래 세대에서는 원자력보다는 진짜 자연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친환경적 부분, 친환경 에너지지,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특히 중수로보다는 경수로에 대한 경쟁은 굉장히 기술적 부분은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정부 정책적 부분에서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땡겨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섹터, 산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원자력을 자꾸 끌어들이는 상황은 원자력 부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나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발주를 안 줍니다. 물건을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일정 부분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처로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늘려야 돼요. 분위기를 본다면 하락은 아니잖아요. 하락 쪽보다 상승한다? 상승도 그렇고 상승한다 이런 것보다는 밴드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드려야겠다. 밴드에 대한 이 폭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상승을 하면 올라간다라고 느껴요. 올라간다라고 느끼고 꼭지점 찍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닌가 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와서 그러면 또 상승한다고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아닌가 봐. 이런 부분이 박스권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원자력 관련주가 이 위치에 있는지 여기 위치에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투자에 대한 투자처 여기에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짧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꼭대기에 잡으면 엄청 지루해져요. 정말 지루해집니다. 투자에 대한 요소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걸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쪽에 투자 마인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적어요. 짧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쪽은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올라오는 부분에서 뉴스 나왔어. 뉴스 나온 부분에서 반짝 움직일 때 이때 투자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이렇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나눠서 투자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투자에 대한 입장에서는 저한테 물어본 거니까 투자에 대한 입장에서는 쳐다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여건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이고 미국과 중국 그쵸 또 미국과 중국의 분쟁 무역 분쟁 이런 거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종 조선업황에 대해서 지금 걸고 넘어가 중국은 또 불편하겠지. 이런 부분에 한국이 영향을 받아서 호재적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 오케이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 발주량과 조선에 대한 수요 발주된 부분을 수주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하고 수주한 물량도 꽤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제 생각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선주를 투자하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성향을 봐야죠. 조선주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은 오히려 연기금, 기금 아니면 투신권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좀 짧게 매매하더라고요. 성장 섹터로 외국인들이 많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투자의 대상으로는 괜찮은데요.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약간 조금. 그냥 사놓고 목표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은 조선주 사놔도 돼요. 그냥 딱 사놓고 장롱에다 집어넣고 통장하고 도장 장롱에다 집어넣고 아니지 증권 카드하고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 의외로 조선주가 투자할 때 신경 쓰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수주와 발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이만큼 수주를 했어. 수주.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 이 부분이 다 시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수주한 부분에서 시기가 달라. 시기가 다르는데요. 환율이 역으로 움직이네 이게. 그러면 수주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환율로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주한 계약에 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손해가 나도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진다고요. 예전에 수주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많이 했는데 환율 요건까지 부딪히면서 조선주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율 여건까지 조사해서 그 끝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긴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맵을 써야 돼. 맵을 그려야 되는 거지. 차라리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짧게 매매한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게 꼭대기에서 걸리면 안 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재수없게 꼭대기에 높은 가격에 걸렸어. 그리고 주가가 자꾸 밀려. 손절 못했어. 계속 밀려. 이러면 몇 년 가요 정말. 그러니까 조선주의 특징적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종목이 또 다 달라요. 그 종목마다 움직이는 게 또 달라. 각각의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적이 나는 회사가 있고 안 나는 회사가 있고 또. 경쟁에 치이는 회사가 있고 경쟁의 위에 있는 회사가 있고. 또 달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선주나 아니면 원자력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의 성장 섹터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에 대한 여건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은 호흡을 길게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인 거야. 그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면은 금방 느껴지잖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 2위 기업입니다. 그죠? 조선주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더 우량한 주식이고 큰 주식이잖아. 그리고 성장 섹터에 있는 거고.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조선주나 뭐 이런 쪽보다는 그 이슈가 나와서 짧게 매매하는 거 이걸로 접근하는 거는 가능해져. 그거는 저도 하죠, 그죠? 투자에 대한 기간 대비 움직이는 성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라고 비교해서 판단을 해보건대 일부 보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것도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 PB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저 PBR에 대해서 성장주 섹터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PBR도 올라오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로드맵을 짜는 데 중요한 거고 최근 시장에 FOMC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FOMC 회의가 곧 진행될 건데요. FOMC 회의 진행되기 일주일 전을 브렉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브렉아웃.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서거나 아니면 금리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브렉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동결을 할 건지 금리 인상은 안 할 테니까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이 불리하게 남았어요. 뭐 일부 부합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의 판단을 뒤로 자꾸 유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작년도에는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3월 달에서 5월 달로 밀리고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면 6월 달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밀린다고.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점도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회의는 점도표, 점을 찍는 거예요. 연준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이 점도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만약에 25bp 쪽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번 금리를 인하할지,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점도표거든요. 근데 점도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FOMC 회의 나오기 전이고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부분이 물가에 대한 여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세 이런 것들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쉽게 수그러지진 않는다는 거죠. 쉽게 수그러뜨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FOMC 회의의 결과로 나타날 거니까. 이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여건에 주가가 내려도 올라오는 섹터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짧게 매매하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큰 금액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달라요. 금리 0. 몇 %만 움직여도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첨예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장주 섹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정적 투자의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의 섹터가 있고 선진국 섹터가 있는데 금리에 대한 여건의 이 요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국 섹터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선진국 쪽의 지수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기술주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산업군에 있는, 제조업 기반으로 든 산업군에 있는 섹터는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첨단 기술이나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플럭체이션, 등락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주 섹터인데, 이건 강하게 움직이는 성장주 섹터에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관들은 외국인들 눈치만 봐요. 솔직히 외국인보다 먼저 팔아야 되고 외국인보다 먼저 사야 되고, 기관들은 외국인 쫓아다니느냐고 정신없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게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인 것 같다 이거지.